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뇌와 마음 7번째 시간, 니체의 텅 빈 상태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체는 잘 알다시피 19세기 서양의 너무나 유명한 철학자죠. 철학을 굉장히 독특한 철학을 전개를 했고, 그것이 서양의 그 이성과 신앙이라고 하는 그 두 문명의 기둥에 끼친 어떤 영향,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이 니체가 생각한 텅 빈 상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니체는 이제 아까 본 것처럼 대단히 똑똑하게 생겼는데 예민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몸도 왜소하고, 그래서 뜨들썩하고 소란스러운 것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축제라든지 막 정치가의 선동적인 연설이라든지 또 이게 통속적인 연애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아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헤겔이나 바그너나 이런 사람들이 시대였는데, 헤겔은 너무 수다스럽다. 이제 정신현상학이나 이런 그 얘기 같은 거 할 때 너무 수다스럽다 그랬고, 바그너도 원래 추종했는데, 바그너는 너무 좀 과장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너지가 막 충만하고, 그런 근육형 인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교성도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사교라고 하는 것도 이 좀 소란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이제 이 혼자 지낼 힘이 없는 사람들이 외로움에 굴복한 거다라고 하는 쇼펜하우어의 생각에 일부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이제 평생을 두통에 시달렸거든요. 계속 머리가 아프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스위스 알프스죠. 알프스가 여러 나라에 있는 스위스에는 그 질스 마리아라고 하는 알프스 산에서 요양이랄까 집거라 할까 하는 것을 굉장히 자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질스 마리아의 철학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제 거기서 니체는 이제 시간과 공간이 좀 텅 비어 있는 실제로 그런 곳에서 그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보면 누렸다, 향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개인적인 거고, 이제 니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양 문명의 어떤 그 이단화 같은 거였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든 가치를 파괴한 철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 모든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성이고 하나는 신앙이죠. 그래서 이성, 윤리, 기독교, 그 다음에 교양 있는 시민들의 그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명이고, 이 문명은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망상이라고 혹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망상이기 때문에 이런 문명 자체가 안전할지는 몰라도 삶을 피곤하게 하고 이 파괴하는 악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8세기의 이성에 의한 진보, 그 다음에 이런 계몽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반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 억지로 하는 것은 안 좋고, 그러면 뭐가 좋냐면 그대로 놔두는 것, 거기서 자연 발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의 생각을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거는 전두엽의 일이잖아요. 대뇌 피지에. 그런데 이제 니체가 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본능이라든지 충동이라든지 거기에 영향을 받은 영감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이건 전형적으로 변연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뇌는 통합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서 니체의 입장에서는 전두엽의 지나치게 계획하는 성향,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니체가 대안으로 뭔가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혹은 자연 법칙에 잘 맞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 삶의 기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니체는 있지. 그게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황홀경의 신이라고 하는 디오니소스적인 삶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
디오니소스적인 삶을 어떻게 보면은 텅 빈 상태의 그 대안으로 텅 빈 상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 형상으로 제시를 하는데, 텅 빈 상태는 좀 고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디오니소스는 광적이잖아요. 고요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점이 쇼펜하우라든지 부처라든지 그 이 엄숙한 고요주의자들과는 대단히 차별화되는 텅 빈 상태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텅 빈 상태를 대단히 고요하지 않은 굉장히 본능적인 상태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텅 빈 상태가 되느냐? 이제 그 텅 빈 상태를 고요한 명상의 상태가 아니라 디오니소스적인 축제의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 원시 축제 때 보면은 광란의 춤, 괴성에 가까운 노래, 집단적인 춤, 그리고 집단적 섹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개체적 자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예를 들면 술을 먹고 죽자, 이런, 이 죽는다는 게 개체적 자, 에고가 날아간다, 순간적으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니체도 격렬한 춤과 노래를 실제로 자기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추구한 텅 빈 상태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수렴이 아니라 아주 액티브한 발산, 다 이렇게 밖으로 드러냄으로써 발산을 통한 텅 빈 상태를 추구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이 섹스라든지 섹스의 오르가즘, 그 다음에 이제 뇌전증의 그 발작, 이런 것들에서 순간적으로 에고가 놓여나거든요. 나라는 의식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니체는 모든 가치를 파괴하는 망치 플러스 독수리의 용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뭐냐면 아까 이 사람이 이제 그 텅 빈 상태로 들었을 때는 에고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현기증, 이 공포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독수리의 뭐랄까 용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한 손에 손에는 망치를 들고 모든 가치를 깨부수지만, 또 하나는 이 내면의 그 공포를 이기기 위한 독수리의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니체는 이 개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지 운명에 이끌려서 추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도 이제 무의 상태, 텅 빈 상태로 들어갔죠. 심신붕괴, 정신 창단을 일으키고 이제 이렇게 되었죠. 옛날 이제는 이게 매독의 후유증이라고 얘기했지만, 현대의학적으로 살펴보니까 매독 증상은 아니었고 그냥 심신의 붕괴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언제든지 이렇게 붕괴될 수 있는데, 그 붕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럼 정말로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고, 누구나 살아있는 개체는 살고 싶은 욕망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몰락을 향한 욕망, 죽음을 향한 욕망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욕망이 채워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그 말년의 니체는 이제 정신 착란을 일으켜서 이제 뭐 일종의 병원에 있었는데, 방문자들이 가서 이제 니체를 보니까 뭐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꿈꾸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평온해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는 막 이렇게 뭐 형편없는 환자처럼 보이지 않고 음악도 즐기고 산책도 즐기고 하는 환자처럼 보이기보다는 뭐 자연스럽게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니체의 뇌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를 상상해 보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비극이 일어난 게 아니고, 재앙이나 비극이 일어난 게 아니고, 어쩌면 일종의 축복 같은 평화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뭐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그 니체는 지금 인간이 추구하는 것, 외부로 추구하는 떠들썩한 것들에 대해서 문을 닫은 뒤에 텅 빈 상태를 추구했는데, 그 텅 빈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요한 무덤위의 텅 빈 상태가 아니라 생명력의 거침없는 발산을 통한 텅 빈 상태. 그 텅 빈 상태의 핵심은 자아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평화로운 상태로 이행을 한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상태가
죽음과 얼마만큼 크게 다른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사람들이 보기에 똑똑한 니체는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금 병원에 있는 니체는 대단히 평화로워 보인다. 이 얘기는 확실히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니체의 텅 빈 상태에 관한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